연금 나오는데 뭐가 걱정이야? 30년 넘게 교단에 섰던 어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있고 집도 있으니 노후는 문제 없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퇴직하고 딱 5년이 지났을 때 통장 잔고는 3천만 원. 여행 다니고 손주 용돈 주고 친구들 만나 커피 한잔 하는 게 전부였는데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연금 25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관리비에 보험료에 병원비까지 빼고 나니 남는 게 없더랍니다. 퇴직 후 5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70대 이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제 주변 분들의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노후 자금이 빠르게 사라지는 이유와 그 해결책을 나눠보려 합니다. 왜 연금만으로는 부족할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연금만 나오면 살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행에서 30년 일했던 B씨는 퇴직 후 3년을 푹 쉬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면서요.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퇴직금이 바닥났습니다. 쉬는 동안에도 생활비는 계속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연금뿐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생각보다 고정비가 많다는 겁니다. 관리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이것들만 해도 월 100만 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거기에 병원비라도 생기면 금방 적자가 나죠. 더 큰 문제는 자녀 지원입니다. 공무원 출신 C씨는 자녀가 집 살 때 도와주고 손주 용돈 주고 부모님 병원비 되는 사이에 노후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지금은 64세에 마트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첫 5년이 가장 위험한 이유. 퇴직 후 5년은 노후의 방향이 정해지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가 왜 위험할까요? 첫째, 마음이 방심합니다.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들어오니 여유롭게 느껴지죠. 해외여행도 가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5년 후 돌아보면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둘째, 일하기 싫어집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일해야지 하는데 막상 12년 쉬고 나면 다시 일할 의욕이 안 생깁니다. 나이는 더 들고 체력은 떨어지고 그러면 좋은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셋째,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자녀 결혼 비용, 집 구입 지원, 병원비. 60대부터는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건강검진 한 번 받아도 수십만 원, 치과 치료는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대기업 부장 출신이었던 분은 퇴직금 3억과 연금 250만 원으로 5년간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5년 후 통장엔 5천만 원만 남았죠. 이제는 연금만으로 살아야 하는데 해외여행은커녕 기본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노후를 지키는 3가지 원칙.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주변 어르신들 경험담을 들으며 정리한 원칙 3가지입니다. 1. 고정비부터 줄이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월 생활비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차량 유지비. 다 적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나갈 겁니다. 큰 집에 살 필요 없습니다. 자녀들 다 출가했으면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리비만 해도 월 2,030만 원 줄어듭니다. 차도 꼭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대중교통이 잘 돼 있다면 차 없이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정한 소득을 만드세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작은 소득이라도 계속 들어와야 마음이 편합니다. 꼭 정규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파트타임이든 온라인 강의든 작은 가게든 월 50만 원이라도 벌면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중요한 건 퇴직 후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23년 쉬고 나면 다시 일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요즘은 시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경비, 주차 관리, 아파트 관리, 택배 도우미. 체면 버리면 일은 있습니다. 평생 쌓은 경험을 살려 컨설팅이나 강의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3. 자녀보다 내 노후가 먼저입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노후에 고생하면 결국 자식들이 부담입니다. 돈 다 쓰고 나중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것보다 지금 당장은 좀 아껴도 내 노후를 지키는 게 자식들한테도 좋은 겁니다.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엄마 아빠도 노후 준비해야 해서 많이 못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게 나중을 위해 훨씬 낫습니다. 자녀들도 이해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경제적으로 무리하는 걸 더 걱정하니까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퇴직 후 5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70대, 80대 삶을 결정합니다. 막연히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세요. 월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고정비를 어떻게 줄일지, 어떤 소득원을 만들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주변에 퇴직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좀 더 일찍 준비할 걸, 처음부터 생활비를 줄일 걸, 자식들한테 너무 많이 줬어. 60대는 아직 젊습니다. 일할 수 있고 건강도 괜찮고 시간도 많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나머지 인생을 좌우합니다. 연금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퇴직금이 있어도 방심하면 5년 안에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살면 80세, 90세까지도 여유로운 노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퇴직 후 5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직 준비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 후 5년이 왜 중요한가요? 퇴직 후 5년은 노후 생활 패턴이 정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소비 습관을 잡고 추가 소득원을 만들고 고정비를 줄이지 않으면 70대 이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5년을 방심하면 퇴직금과 저축이 빠르게 소진되어 연금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Q2. 연금이 월 250만 원 정도 나오는데도 부족한가요?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차량 유지비 등 고정비만 해도 월 1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여기에 식비, 의료비, 경조사비, 친구들과의 모임 등을 더하면 250만 원으로는 여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병원비가 급증하고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주다 보면 저축을 깨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 외에 추가 소득이나 여유 자금이 필요합니다. Q3. 퇴직 후 바로 일을 시작해야 하나요? 꼭 바로 시작할 필요는 없지만 12년 이내에는 소득 활동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래 쉬면 다시 일할 의욕이 사라지고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 찾기도 어려워집니다. 파트타임이나 작은 일이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 노후 자금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평생 쌓은 경험을 살려 강의, 컨설팅, 1인 사업 등을 고려해 보세요.